고장의 장소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나 느낌부터가 이제 진도를 나갈 차례네요. 자, 이 생각이나 느낌은요, 참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되게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도서관 너무 조용해서 지루했음.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재미있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음. 위에 거는 다소 조금 부정적인 경험이고 아래쪽은 너무너무 두근거려서 매주 가고 싶은 혹은 매일 가고 싶은 그런 경험일 수 있겠네요. 자, 이거 봐요. 같은 장소라도 사람마다 정말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뭐가 다를 수 있다. 생각이라든지 느낌은 반드시 같지가 않다.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좋은데요? 자, 그 다음 놀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놀이터 어떤가요? 자, 놀이터는요. 놀이터에서 다쳤던 기억이 있어서 놀이터에 가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요, 그런 적 있어요. 철봉을 하다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철봉이 뭔지 알죠? 하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왠지 놀이터 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죠? 그리고 뭐 놀이터에서 뭐 다쳤던 경험들이 제일 것 같아요. 미끄럼에서 거꾸로 내려오다가 뭐 머리를 막 이렇게 땅에 부딪혔던 경험들 혹은 팔이 부러졌던 경험들을 굉장히 그 다음에 가는 걸 무섭게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친구들이 많고 늘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좋아, 이런 기억을 가진 친구들도 꽤 많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축구 전용 경기장을 가볼게요. 부모님과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겠죠. 그 다음에 어린이 축구대회, 심지어 내가 보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심지어 축구대회에 나가서 이 필드를 밟아본 그런 경험들. 사람마다 정말 이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이네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그대로 핵심 내용을 띄어쓰기 문장부여주에서 똑같이 한번 따라 적어 볼 거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각자 우리가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 적어보고요. 하나 정도는 도서관, 놀이터, 그리고 축구 전용 경기관에 갔다 온 혹은 실제로 가본 그런 경험들, 느낌, 아니면 TV에서 본 것도 해당합니다. 모두가 다 축구 전용 경기장을 갔다 온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만 더 추가해서 적어보도록 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다 서로 다른 경험이나 아니면은 느낌들을 적지 않았을까요? 생각이나 느낌들은 다 다른 거예요. 소중한 것들이고요. 이렇게 우리 고장에서도 어떤 장소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다르다는 걸 했고요. 그 다음 장 한번 그대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잘 적었고요. 그 다음 장 우리가 못 적은 친구들은 여기다가 또 연습을 해봐도 좋습니다. 자, 이제 고장의 모습을 그려볼 거예요. 그리래요. 뭘 그릴까요? 드디어 나온 건요. 카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고장의 장소 카드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장소 카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먼저 장소 이름과 설명, 장소에서 겪은 경험, 장소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림, 장소에 대한 내가 아까 전에 정리했던 생각이나 느낌 등을 넣을 수 있겠죠. 자, 근데요, 고장의 장소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죠? 바로 그쵸,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장소 모습을요,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요, 고장의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장소 카드를 만들 때는요, 장소의 이름과 설명, 장소에서 겪은 경험, 장소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림,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하게 적게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소개해 줄 수도 있고요. 처음 오는 친구들에게 정말 멋진 소개 자료가 되겠네요. 그리고 고장의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려볼까요?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일단 머릿속에 빠박 떠오르는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걸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요. 머릿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내가 우리 친구들 혹은 우리 친구의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아닐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겠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고장의 장소들 어떤 거 있을까요? 내가 잘 아는 장소, 나의 학교, 나의 학원, 혹은 내가 다니는
다니는 병원, 내가 다니는 독서실, 내가 다니는 놀이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장소,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장소,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시청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동물원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장소, 그리고 내가 자주 찾아가는 장소. 보통 아이들은 어때요? 학교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 예를 들면 우리 고장의 유적지라든지 문화재 같은 것들은 잘 알리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리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번. 고장의 여러 장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그립니다. 여러 개 다 그릴 수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가 있겠죠. 자,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 주변에 아는 길을 막 그려볼까요? 여기에 갈 수 있는 길을 막 그리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장소, 자주 가는 장소, 알고 있는 장소 등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장소 이름을 쓰고 색칠하거나 기호를 그리는 등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장소를 그린 그림들이 다 똑같을까요? 그쵸? 아니겠죠? 아니죠. 자, 이거는요, 사람마다 왜 그린 그림에서 친구들이 다 다르게 표현하는지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요, 사람마다 고장의 여러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도서관만 해도 지루한 장소야, 아니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장소야, 다 달랐잖아요. 사람마다 고장의 여러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장의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그죠? 고장의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시청이라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아요. 뭔가 사물을 보러 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도움을 받으러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종류들이 다 다를 거거든요. 업무의 종류들이. 이렇게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 많네요. 요 내용들을요,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옆에 칸에다가 한번 베껴 적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띄어쓰기 문장부에 주의하고요. 제가 알려드린 노트 적는 기술들을 조금씩은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완벽해지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좋아질 거예요. 자, 요렇게 내용들을 채워주시고요. 자, 여기를 다 한 친구들은 책을 그대로 덮지 말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익힌 내용들은 시험을 봐야 하는 거야. 시험을 볼 때는요, 틀릴까봐 두려워하면 된댔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댔죠. 우리 친구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눈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칸을 채우는 것까지가 우리 친구들이 이번 쉬는 시간에 할 일이에요. 앞에 거를 잘 적은 친구들은 머리가 까먹어버리기 전에 얼른 어떻게 하죠? 망각이 일어나기 전에 내용들을 쭉쭉쭉 채워보면 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네를 알게 될 거예요.